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킹 8번 중 7번 북한 소행 통보, 이후 선관위 점검 거부, 선관위 핵심 서버 운영자 조선족.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발표에 따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에 서구린 중앙선관위를 발칵 뒤집어 엎었지요. 또한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로 뿌리까지 쏘고 있었다라고 강하게 역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상계엄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강조했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님을 믿고 대한민국 곳곳에서 기생하고 있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과 반국가 세력들 척결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을 받을 경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우려, 국정원 8차례 해킹 통보, 선관위 점검 거부, 선관위 해킹 8번 중 7번 북한 소행, 보안 점검 권고도 거부. 자, 노태악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얼마나 썩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 개표 관리 시스템이 해킹 공격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공식 확인이 됐습니다. 작년 7월에서 9월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합동 보안 점검팀을 구성해 보안 점검을 해보니 중앙선관위, 국제 해킹 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해킹 수법만으로도 중앙선관위 내부 시스템의 침투에 선거인 명부에 손을 대거나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그동안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관련 경고를 거듭 무시하며 해킹 우려가 없고 개표 조작도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해 왔습니다. 작년 7월에서 9월 점검은 가상의 해커가 전산이 전산망에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선거 관리의 핵심적인 선거인 명부 시스템부터가 손쉽게 뚫렸습니다. 사전 투표 여부를 조작하거나 유령 유권자를 마음대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사전 투표 용지를 무단 인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작년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특정 세력들이 마음만 먹으면 사전 투표를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가상의 해커는 개표 시스템에도 침투해 개표 결과도 실제와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다라고 발표했었습니다. 특히 투표지 분류기에 비인가 USB나 무선 통신 장비를 무단 연결하면 투표 분류 결과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었습니다. 국정원과 보안점검팀은 중앙선관위의 안이한 보안의식을 계속해서 지적을 해 왔었습니다. 선거인 명부 시스템, 개표 시스템 등이 속수무책으로 뚫린 것은 망 분리, 계정, 패스워드 관리 같은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충격적인 문제라고 경고를 해 왔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2년간 선관위가 악성 코드와 해킹 공격을 총 8차례 받았고
이 중 7번이 북한 정찰 총국의 충격적인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매번 선관위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사실을 내부에 제대로 전파하거나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의 보안 점검 권고도 그전에는 계속해서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 고위 간부의 자녀 등 친인척 특혜 채용 비리가 잇따라 터지며 선관위에 대한 종합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커지지 않았다면 그 어떠한 보안 점검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관위는 투 개표 해킹 가능성을 경고한 국정원의 당시 결과에 대해서도 기술적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며 실제 부정선거는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선거 해킹은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도를 가진 북한 집단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선거 해킹 가능성은 조금만 있어도 해당 기관이 경각심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당시 선관위는 그 가능성을 축소하는 데만 국급해하고 있습니다. 2년간 총 8번의 해킹 공격, 그 중에 7번이 북한 정찰 총국의 소행이라고 국정원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그 이후에 점검을 거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칼을 들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지요. 자, 여러분, 이 소식을 이제 전하면서 이 일간 베스트 유저가 뭐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인류 최초 북한 해킹이 그래도 고마운 점. 선관위 서버 해킹 8번 중 7번이 북한 소행. 북한이 티나게 해킹하는 바람에 해킹 가능하다는 걸 세계에 알렸습니다. 통신사랑 선관위가 블랙체인 기술 하는데 처음부터 이거 안전한 거 아니라고 계속 썼는데 원래 해킹 되는지 의도적으로 해킹하는 걸 화이트 해킹이라고 하고 몰래 하는 걸 블랙 해킹이라고 하는데 북한이 화이트 해커 인격 즉 부정선거를 알리는 일함 티나게 해서 누가 북괴가 북한이 증명해줬음. 원래 중국만 혼자 해킹하면 완전 범죄인데 진짜 블랙체인 기술로 조장된 건 다 털린 듯. 자, 여러분. 자, 이 스카이데일리 소식입니다. 지금 스카이데일리가 연일 부정선거와 관련된 핵심적인 팩트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지요. 선관위 서버 운영 관리자가 조선족 중국인 김성철. 한편 4.15 사전 선거에서 선관위는 52 자릿수 QR코드 공직선거법 146조 사망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종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QR코드를 사용했다. 여기서 QR코드는 인터넷 사용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QR코드를 사용하는 한 서버를 중국, 북한 등 어디에 두고 선거를 조작할 수 있고 QR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선관위는 비밀 투표의 헌법 정신을 위반하게 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페이퍼 컴퍼니인 UNIX 임차 서버 회사의 서버를 사용했다. 유튜브 진자유TV는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밝힌다. 많은 국가 공식 정보를 임차 서버 회사 UNIX 회사 임차 서버에 맡긴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 회사
그러니까 그 핵심 서버를 운영하는 그 회사 운영자는 김성철로 조선족 중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빼든 비상계엄, 그리고 이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서두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끝까지 가열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